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이 통계를 봤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에 돈을 넣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수학과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저도 5년 전에 이 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 집 한 채 더 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S&P 500 좋다더라, ETF가 안전하다더라 말은 들어봤지만 정작 뭘 사야 하는지, 왜 사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망합니다. ETF를 사서 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 그 과정과 이유를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세요. 이해하기 쉬운 비유부터 정말 중요한 팁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실전 전략까지 모두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사람들이 S&P 500 ETF로 망하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S&P 500 ETF는 안전하다면서요? 그냥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던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때문이 아니라 사용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받아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ETF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P 500을 투자가 아니라 도박처럼 한다는 것. 어떻게 그러냐고요? 1. 첫 번째 실패, 올라갈 때만 사는 사람들. S&P 500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도 난리죠. 사야 한다, 뒤처진다. 그러면 그제야 급하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 직후 시장이 조금만 꺾이면 바로 불안해져요. 나 고점에 산 거 아냐? 이러다 손절하고 나옵니다. 이 패턴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결국 S&P 500을 샀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보고 끝납니다. 왜냐? S&P 500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야 하는 상품이지 순간 타이밍을 맞추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실패, 개별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주린이들이 S&P 500을 미국판 삼성전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기업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S&P 500은 500개의 미국 대표 기업을 자동으로 교체하며 늘 시대의 강자만 남기는 진화형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업처럼 분석하려고 해요. 애플 요즘 주가 안 좋은데 S&P 500 괜찮나? 엔비디아 꺾이면 S&P 500도 위험한 거 아냐? 이건 룰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S&P 500은 애플이 망하면 바로 교체하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을 계속 편입합니다. 즉, 인간이 개입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흔들리는 순간 망하는 루트로 들어갑니다. 3세 번째 실패, 변동성에 못 버티는 사람들. S&P 500이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였고 금리 인상기에도 큰 조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S&P 500이 떨어져야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떨어지면 무섭고 조금 오르면 또 불안해서 팔아버리고 결국 오랫동안 들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어정쩡한 구간에서 사고 팔기만 반복하다 수익을 놓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실패. ETF를 골라놓고도 분산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이것도 정말 많은데 S&P 500 ETF 하나면 충분한데 괜히 이상한 테마 ETF, 유행 ETF를 따라 삽니다. AI ETF, 2차전지 ETF, 메타버스 ETF 이런 것들을 분산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변동성과 손실을 만든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테마 ETF는 대부분 해당 산업이 이미 고점일 때 출시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크게 다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ETF는 적게, 굵게, 오래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S&P 500 ETF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바로 이 부분을 다음 챕터에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계좌 세개 전략과 ETF 선택법, 이걸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챕터 2. S&P 500 ETF, 제대로 하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볼 차례죠. 앞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실패하는지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를 꾸준히 키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ETF 선택은 단순하게 단 세 가지만 보고 고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거가 좋아요? 코덱스가 좋아요? 베이스는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S&P 500을 따라간다는 구조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운용 규모가 크냐? 덩치가 클수록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거래량이 많냐? 나중에 팔 때 수월합니다. 수수료가 낮냐? 20년 지나면 이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타이거든 코덱스든 에이스든 어떤 걸 사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고르기 어렵다면? 그럴 때는 대중이 선택한 걸 고르면 됩니다. 거래량 높고 인기도 많은 타이거, S&P 500.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선택장애 올 필요 없습니다. 시작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계좌는 무조건 3개 활용하세요. 자, 이 부분이 진짜 꿀팁입니다. 특히 주린이분들, 직장인 투자자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이 쌓이는 구조예요. 바로 ISA 연금저축 일반계좌. 이 3개 계좌 전략입니다. ISA 계좌. 세금 혜택이 미쳤습니다. 연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 0원. 그 이상 수익은 9.9%만 내면 끝. 이건 무조건 먼저 채우세요. 연금저축 계좌. 여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돈을 얹어주는 계좌예요. 연 600만 원 넣으면 16.5% 환급 99만 원 돌려받습니다. 단 55세 이후 인출 가능. 노후 자금이라면 이 계좌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다 채우고 여유가 남을 때 달러 자산 들고 싶으면 여기서 SPLG 같은 해외 S&P 500 ETF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수수료 환전 비용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액보다 중요한 건 버티기 시스템.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각자 상황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예요. 월 30만 원이라도 10년 꾸준히 넣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월 10만 원도 20년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 넣느냐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로 나뉩니다. 네 번째, S&P 500 투자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S&P 500을 산다는 건 500개 기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혁신력 전체를 사는 것이에요.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테슬라가 빠지면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계속 편입됩니다. 즉, 내가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지수 자체가 계속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오래 들고 있는 것. 이해하면 정말 쉽고, 이해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알겠는데. 그래도 겁나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에서 왜 떨어지는 순간조차 기회인지, 그리고 왜 S&P 500이 장기적으로 인류 혁신의 수익을 가져가는 유일한 자산인지 그 철학을 이야기해 볼게요. 마무리 떨어질 때가 진짜 기회인 이유, 그리고 S&P 500이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자산인 이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S&P 500이 장기적으로 유일한 정답에 가까운 자산인지 이걸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위험해서 무서워요. 맞습니다. 주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개별주가 위험한 것이지 500개 기업을 동시에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인플레이션, 금리 전쟁. 진짜 별의별 위기가 다 왔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다. 하지만 정작 끝난 건 기업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구글이 태어났고, 아마존이 강해졌고, 아이폰이 나왔고, AI 산업이 폭발했습니다. 즉, 인류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똑똑하고 강한 기술로 시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성과가 어디에 담기냐면 바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기업 명단이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낸 시스템이에요. 삼성이 흔들리면 다른 기업이 올라오듯 S&P 500도 시대에 맞는 기업으로 자동 교체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흔들려도 지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시장이 떨어질 때 무섭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미래의 성장성을 더 싸게 사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P 500 투자의 핵심은 천재처럼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인 이유도 단순합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물가보다 낮은 금리를 수십 년 받았으니 결과는 뻔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은행 예금이 아닌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자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S&P 500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S&P 500 ETF 한 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